이번에는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이른바 레이더 갈등입니다. 여기 보시죠.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국방부 한국 함정의 초계기, 일본 초계기가 근접하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일본에 경고했다. 이 내용이 좀 뒤늦게 알려졌어요. 일본 언론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그 내용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가 바로잡고 추가 설명을 하면서 이 내용이 알려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일 초계기 레이더 갈등이 새 국면이다. 2라운드로 가는 거 아니냐. 군 5.5km 3해리입니다. 3해린에 뗀 사격 레이더 전에 경고 통신을 한다. 이렇게 유사 사건에 우리 군이 강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일본 측에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일본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국이 레이더를 바로 쏘겠다고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격 레이더를 작동하기 전에 경고 통신을 하겠다. 근데 일본은 레이더를 바로 쏘겠다. 이게 좀 보는 관점이 틀려요. 이렇게 주장한 일본, 어제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서울신문은 한국의 과잉 대응을 부각하려는 일본이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뭐 양국이 이와 관련돼서 논의를 하겠다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는 3해리 이내로 접근하면 바로 레이더를 쏘겠다고 한국 국방부가 경고했다. 이게 이제 일본 언론의 보도예요. 그 일본 언론 보도는 당연히 일본 당국이 뭔가를 흘려줬겠죠. 그런데 한국 국방부의 주장은 레이더를 쏘겠다는 경고 통신을 보내겠다. 알쏭달쏭하지만 레이더를 직접 쏘는 거와 레이더를 쏘겠다고 경고 통신을 보내는 거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경고 통신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군사적 조치의 수순이라는 점에서 한국군이 일본 측의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거 가지고 지금 또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최영선 의원,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상황? 일단 잘해보자고 만나는데 한일 간에는 만나서 꼭 이렇게 사달이 벌어지는데 혹시 일본이 영어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합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달에 동해상에서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도 잘해보자고 뭐 잘해보자는 건 아니지만 좋은 의도로 이렇게 조우가 된 겁니다. 뭐냐면은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죠. 좋은 일에 이렇게 조우가 됐는데 그때도 우리 함정과 저쪽 초계기, 일본 초계기 사이에 통신이 굉장히 서로 이해가 잘 안 됐던 겁니다. 영어로 뭔가 대화를 했는데 잘 알아들을 수 없게 됐어요. 그렇죠. 대화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서로 설명한 게 달랐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더 깊어지고 그 문제를 풀자고 이달 10일에 서울에서 우리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만난 겁니다. 잘해보자고. 그런데 만났더니 또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서로 간에 비공개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오해를 또 다른 문제를 낳았거든요. 그럼 분명히 비공개인 내용을 언론에 살짝 공개한 거는 일본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내 정치적으로 이게 손해볼 게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것이. 한국이 뭔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우리 일본에게 통보했다. 이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재정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일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계속해서 한일 문제 등을 통해서 자국 내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또 일본이 이 전쟁 참여 국가가 되겠다는 선언을 하는데 활용하고 해왔던 게 일련의 지금 과정이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일에 중의원 보궐선거가 두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보궐선거로는 처음 아베 정권이 패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그럼 해석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아베 정권이 계속 한일 관계에서 특히 강경 노선을 취하면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에서 WTO 제소에서 한국이 이기는 사태가
뭐 상황이 발생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연관해서 본다면 이렇게 아베 정권이 계속해서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강대강 대치 국면을 유발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일본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렇게 강대강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예. 일본이 정말 이 이웃 국가로서 그리고 이전에 본인들이 전범을 저질렀던 예. 그런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이 내려놓고 자숙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되어야 이런 긴장 관계가 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경환 변호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0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예. 물론 뭐 아베 정권이 예. 강경 정책 이거 맞고요. 그런데 과연 거기만 문제 있느냐? 저는 그래 보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대북 유화 정책 예. 그리고 대일본 강경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강경 정책이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막래 할머니가 한 여성과 껴안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유튜브 최고 경영자 수잔 보이치키인데요. 그제 유튜브 채널에 보이치키와 박할머니가 만나는 영상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이치키가 박할머니를 보기 위해 직접 한국에 방문한 건데요. 영상에서 보이치키는 유튜브를 통해 할머니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지구 생각입니다. 서울시청 외벽에 환경 관련 미디어 파사드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주변은 모두 소등돼 있어 어두운데요. 어제 지구의 날을 맞아 오후 8시부터 10분간 불 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1970년부터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지구의 날은 올해 49회째를 맞이했는데요. SOS 나의 지구를 구해줘라는 슬로건으로 어제 전국 곳곳에서 소등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숲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로이킴 숲입니다. 가수 로이킴의 이름을 딴 건데요. 지난 17일 강남구는 이 숲의 현판을 철거했습니다. 로이킴이 최근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유명인의 이름을 붙여 만드는 숲길은 팬들의 펀딩으로 만들어지곤 합니다. 기부도 하고 지역 홍보도 되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해당 유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숲길 자체에 대한 철거 권한이 지역구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서 애물단지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뭐 연예인의 이름을 딴 장소를 지정한 게 너무 서둘렀나 봅니다. 저런 일도 또 벌어지고 있군요. 네.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